요즘에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SNS 때문에 너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고 현재 상황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하고 우리가 평균이거나 아니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하고 있는 머릿속의 기준들이 정말로 다르다는 걸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진 않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인스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는 매일 고정적으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한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한 40명, 50명 정도가 거의 매일 가까이 저랑 소통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걸 다 읽어보거든요. 그분들의 하루하루 생각이나 그분들이 오늘 느낀 바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느끼는데, 제가 인스타에서 좀 요즘에 느끼는 건, 인스타는 조회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뭐 저를 비난하면서 댓글을 달고 가거나, 뭐 비꼬듯이 댓글 달거나, 아니면 댓글 안에서 댓글 갖고 싸우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또 학원에서도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평균이 실제 평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뭔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막 격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비꼬아서,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22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교육 상태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안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어느 쪽에 양이 더 많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깊이가 더 깊었고 난이도가 높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솔직하게 중학교 공부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중학교 공부는 옛날이 진짜로 어려웠어요.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22년 전 거랑 지금 22 개정 중학생 애들이 배우는 거 차이점을 얘기하면, 화성암 안에는 화사람과 심성암이 있거든요.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있는데 총 6종류의 암석을 배워요. 화산암 3종류, 그 다음에 심성암 3종류. 근데 지금 22 개정에는 이 암석을 4개로 줄였어요. 2종류. 옛날에는 더 디테일하고 더 외울 게 많았어요. 모스, 국기계까지도 외우게 했는데, 활석, 석고, 방해석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부터 외우는 게 현격하게 줄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통합과학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래요, 수능이라는 건 애들 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2028 수능에서는 분명히 애들 줄 세우기를 100%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쉬우면 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 범위를 그럼 포괄적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어려운 것들이 옛날에는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물화생지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꼬고 또 꼬아요. 막 새끼줄처럼 꼬아나. 우리 애들 그 심성처럼 베베 꼬여 있어. 문제가 뭐지 이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꼬고 또 꼬고 하는 애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킬러 문항 내지 마. 쉬운 문제가 60-70% 깔려 있고 킬러 문제가 20% 차지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우열이 한두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게 맞거든요, 상위권은. 근데 이제 그걸 하지 마.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애들이 너무 고생하잖아 라고 하니까 킬러 내지 마, 이걸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킬러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중킬러 위주로 많아지니까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주입식 교육 이게 아니라, 제가 영상 매일 만들잖아요. 이게 1년 넘게 계속 하면 이게 매일 영상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진짜 1년 넘게 어떤 행동을 유지하잖아요, 6개월에서.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거야. 왜 애들 선 넘는 애들 보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방치하면은 아주 선 넘는 게 개 쉽잖아, 이 새끼들. 그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게 지금 어렵지가 않아, 저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행위가 마치 남들이 봤을 때는 무슨 공장에서 찍어낸다 그러는데 주입식 교육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달인이 된 거야. 애들이 진짜 대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공학을 가고 싶으면 그렇게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연습하는 거를 무슨
애들 아동학대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고3이 아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저는 비교를 해보면 가면 갈수록 중학교 교육이 쉬워지니까 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어려워진 거거든요. 애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 고등학교 문제가 쉬워지는 정도, 그리고 킬러 문항보다 중킬러 문항이 늘어나는 속도가 언밸런스하게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뭐 대학교 쉽게 갔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그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도 걔네들이 맘만 먹으면 지잡대는 다 가요. 근데 지잡대는 안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하면 1억이 돈이냐 뭐 이러는데, 요즘에는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래요. 인스타에서 보면 깬 척한다. 그냥 깬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이 돈이냐, 1억 갖고 뭐를 하냐, 요즘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전 부모님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몸이 되게 불편했었고 지금도 불편하긴 해요. 저는 이악 물고 똑바로 걸어요. 진짜 제가 걷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똑바로 걷고, 또 다른 신체적인 또 제약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빈민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면서 지금 먹고 살만해졌어요. 저는 이제 중산층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애들한테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나는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으로 만들고 있다. 근데 진짜 노력을 해야 자기 시간을 돈으로 좀 더 잘 만들 수 있다. 어떤 천재성 가진 애들 같은 경우야 조금만 해도, 조금만 일해도 돈이 막 퍽퍽 벌리겠지만, 나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조금밖에 안 벌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많이 벌린다는 건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갈아 넣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 뭐 좋은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나가서 알바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걸 비웃는 인스타나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열심히만 한다고 될 것 같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게 단기간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지 꼴리는 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도 암기도 눈으로 쳐하는 애들이, 음악 고르냐고 15분씩 있는 애들이 진짜 집중력이, 오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10분 15분을 못 가요, 애들이. 그리고 인스타를 30분, 아니 심하면 몇 시간을 쳐보고 앉아있는 애들이 의지 얘기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 입시를 맞추겠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학습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넘겠지만 입시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야. 남들이 무슨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럴 때 보통은 주변에서요, 야 그거 해서 되겠냐, 뭐 해서 되겠냐. 제가 유튜브 할 때도 그런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할 때도 이게 돈이 돼? 그놈의 막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나올 때 보면 이게 돈이 되나, 막 이거를 똑같이 하고 앉아있어. 개뿔도 안 해본 애들이. 그러면서 나보고 한 가지나 잘하래. 저는 두루두루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해주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 아니 가서 제대로 배우라고 엄마가 돈도 주고 학원도 알아봐 주는데, 이 새끼들은 학원을 가서 지가 선택을 한 다음에 아우 나 이거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성적은 이게 개판을 내갖고 와.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학원을 보내놓으면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개판을 치고 와요. 그냥 학원 안 가려고 귀찮으니까. 얘네들은 미래를 어떤 예측하거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한 준비는 안 해요, 절대. 왜 미래를 예측하는 줄 알아요? 할 거 안 할 거 골라내려고. 그러니까 요즘에 기준치가 너무 개 같은 게 뭐냐면, 정말 기준치가 저는 진짜 3단 변신 같은 게, 애들이 월급 300 받는 거를 작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월급 300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70%입니다. 지금 월급 300도 못 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200달이 300달이 받을 거라서 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다. 본인의 값어치는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진짜 초창기에는 200달이 300달이 그게 뭐야, 저는 돈 되는 일이라면은 진짜 제 식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채권 주심 업무를 해볼까라고도 했었어요. 중간중간에 학원업을 하면서. 저는 이게 임시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식구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조카들이나 이렇게 나중에 커서 보면은 본인 직업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그렇게 빚 받으러 다니면서 나쁜 일 하고 다니면 되겠냐고. 알죠? 불법 채권 주심. 저 그것도 할까라는 생각도 했어. 돈이 없으니까. 그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악착 같으면.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런 유의 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채권 주심하는 거는 제가 말 안 해요. 근데 불법 채권 주심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사채하는 거. 그런 것도 안 하고 불법적인 일도 손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일을 찾다 보니까 일이 돈이 많이 안 돼. 의외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잡다구리하고 놀고 막 이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뭐랄까 일에 미쳐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일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뭘 봤냐면 통장 잔고, 저는 저축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들어오면 바로바로 넣고요. 집도 제가 이사 가는데 그때 조금 이제 살만해져가지고 제가 무슨 대학교 앞에 원룸으로 이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살던 집이 재개발 단지였는데 제 친구들이 오더니 야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막 이래요. 나는 그런 데서 십몇 년을 살았어요. 월세 20-30만 원짜리 있어. 근데 거기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그러잖아. 돈이 없으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월세 안 내는 새끼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뭐 조선족 분들도 살고 거기에 보면은 한국인도 사는데 그중에 누가 돈을 안 낼 것 같아요? 한국 새끼들이 제일 안 내요. 그리고 나서 연락도 안 받아. 이 새끼들이 보증금도 다 까먹고 연락도 안 받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짐도 안 빼고 집에서 있지도 않아. 얼른 도망간 거야. 그러면 짐이라도 빼게 문자라도 주든가.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경험하고 얘기해. 진짜 가난하면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어요. 돈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면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어. 20대 애들도 내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알바라도 20대에는 무조건 해라. 지 용돈은 지가 벌어 쓰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하고 있고 나 공부하고 일하면서 집안 먹여 살리면서 난 그러고 왔어.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거 나같이 몸도 불편한 사람이 더 어렵겠지. 우리 학원 애들이 왜 내 앞에서 핑계 못 대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그냥 보여지는 내 상황보다 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야. 그걸로 뭔가 막 동정 얻고 막 이럴 생각이 없어서 제가 적당하게 얘기해요. 지금 제 유튜브 보는 제 제자들이나 일부 학부모님들 저랑 상담회가 좀 오래 알고 계신 분들 알아. 내가 어떤 상황인지 다들. 그렇게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본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평균이라는 게 잘못되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본인 부모가 좀 사는 동네에서 열심히 이악 물고 살았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많겠지.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그래서 본인 부모가 살고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인 거야. 요즘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도 못 본대요. 어떤 동네는. 그 리어카 끌고 막 도로를 막 다니고 막 이런 분들. 그분들이 노후 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다 주고 노후 대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많아.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힘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가난을 겪어보지도 않고 자기 준비하는 거를 부모가 다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도 내가 무조건 잘해주지 말라 그랬잖아. 심부름도 안 시킨다. 집안 심부름은 없어요? 학교 학원 가는 거를 막 다 라이딩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떤 분이 애들 심부름 한 번을 안 시킨다. 애들 뭐 로드킬 당할까봐 그러냐 라고 했더니 댓글에 뭐라고 해놨냐면 납치 당할까봐 그런데 인스타에. 진짜 이게 무슨 난장판이지 구분을 못하겠네 내가 진짜. 그러니까 평균적인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20살 때 돈 벌어보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자기가 쓰는 그 용돈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돼 애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학부모님들한테. 그거는 백날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가 경험을 해야 알지. 애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만약에 부모님이 다 안정적으로 계셔서 옛날에 저 부모님 대기업 그 임원까지 계셨어. 그러면 만약에 그랬으면 선생님 어떻게 사셨을 거예요? 나 맨날 술 먹고 임마 놀러 다녔어 막 그래요. 안 그렇겠어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꼭 좋은 환경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가끔은요. 그거랑 정반대의 상황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20살 넘어서 자기의 용돈은 자기가 책임져. 그리고 나서 20살 후반에 취업도 열심히 더 빨리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취업 준비를 8년 9년을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취업 준비야 그게? 그게 준비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월세 찾아보세요. 제가 서울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월세 한번 찾아보세요. 싼 데 많아. 자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버스 타고 이래야 되니까. 경기도권은 경기도권에도 싼 데 많아요. 본인들이 꼭 서울에 살아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집에서 다니면은 집에 생활비를 좀 내든가. 부모님들도 그거 생활비 받아야 된다니까. 애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안 나가니 돈을 아끼고 좋지. 돈에 관념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생활비를 내면서도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내가 내 동생들 다 생활비 내면서 우리 집 식구들 생활비 내면서 나도 여기까지 왔어.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노력도 했어요. 뭐 맨날 운만 좋아 맨날.
운도 노력하는 놈한테 오는 거지.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된 망상을 갖고 있는 게 애들을 30살까지 보호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30 넘어서도 못 나가는 거야 요즘 애들이. 눈은 더럽게 높아서. 내가 진짜 대놓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턴키리스라는 애가 여기다가 막 난리를 펴놨어. 예전엔 집값이 이러지 않았고 단칸방 월세집에서 사는 게 당연했으니까. 그게 왜 당연하냐 이 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은 서울 아파트 자가 없으면 사람 취급 안 하는데 28에 취업해서 살 수 있어.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냐고 이게. 얘는 누군가가 준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사회는 옛날부터 거지 같았어요. 아니 옛날 얘기하면은 뭐 깬 척하네. 옛날 틀딱 얘기하네. 요즘 틀딱도 안 해. 영포티 그래. 이 새끼들이 쳐 굶어봐야 이런 얘기를 하지. 하찮은 직업이라도 해보고 거기서 좀 더 뭔가 발전시켜보고 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받았어. 근데 저는 돈 벌어서 좋았어요.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삼겹살 사 먹고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 애들 가르친 거잖아요. 뭐 사교육은 나쁘네. 사교육 쟤 보세요. 막 이러면서 손가락 쳐는데 제가 걔네들한테 사기친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사교육 없애자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사교육 시장에서 돈 충분히 벌어서 올라갔거나 아니면 지 자식들은 다 유학 보내고 사교육 보내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막 진짜 고액과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가는 거야. 많이 못 벌잖아요. 만약에 내가 같은 일을 했는데 많이 못 벌어. 그러면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하면 되지. 그 일은 찾아보면 있을 거고 남들이 막 쉽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말고 꾸준히 해가지고 돈이 될 만한 걸 찾아보라는 거죠. 아니 그런 것도 안 찾아볼 거고 그렇게 꾸준히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그래. 나는 지금 뭐 취업이 잘 되려면 대학교를 잘 나와야 돼. 그건 아직까지 안 바뀌었다니까. 대학교를 진짜 잘 나오면 아직까지는 취업이 돼요. 근데 그 잘 나와야 되는 대학의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거지. 왜? 가난함의 기준이 계속 높아지잖아. 계속 높아지잖아.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난함의 기준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한테 지금 뭐 다 준비하고 너가 완전 무결하게 시작할 수 있어. 넘어져도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게 애들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두려워가지고 문과 가는 행위도 좀 덜 할 거고 공부도 더럽게 안 하면서 무슨 두려운 건 그렇게 하긴 공부를 더럽게 안 했으니까. 예전에 단칸방에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 없으면 단칸방에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야 본인이 지금 이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건지 안 날리고 있는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경력도 뭐 어디서 일을 해야 쌓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 덩어리야.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른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뭔가 안 되면은 그게 사회 탓, 엄마 탓, 누구 탓, 그냥 본인 탓이 된다니까. 그렇게 비판만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내가 옛날에 그 비 오는 날, 가로등 밑에서 젖은 잠바 입고 몸이 얼어붙으면서 그렇게 진짜 엉엉 울던 그날 뭐가 달라지냐고. 그렇게 울면. 달라져. 일어나서 페달 밟았어요. 정신 차리고. 아니 이런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인스타 좀 그만 쳐봐. 인스타에 나오는 거 그만 봐. 인스타 쇼츠 릴스 그 30초에 1분에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경험하고 책 읽고 공부하면서 바뀌는 거야. 기준치만 이만큼 올려놓고 경험을 거부하지 말라고.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좀 아세요.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